청동기 시대의 문화 표지물로서 중요한 이제 이른바 비파형 동검. 고고학에서 전부 이걸 비파형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비파형이란 말이 몹시 못마땅해요. 비파형도 못마땅하고 앞에서 말한 그 파형도 못마땅하고 그 문화 원형의 상징 의미가 깃든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떤 물상의 모양만 보고 그 모양을 다른 비슷한 물상의 이름을 갖다 붙인 그런 명명이란 말이에요. 이 정명이 될 수 없는 명칭이에요. 앞에 그 파형 동기를 회전형 태양문으로 고치자고 제가 주장했잖아요. 네. 파형이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비파형 동검도 마찬가지. 이 비파형 동검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모습이 악기인 비파와 비슷하다 해서 비파형이라고 붙인 것 외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고분에서 이러한 동검이 나오니까 보통 동검하고 다르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적당한 명칭을 붙이고 이름 불러긴 해야 되는데 비파처럼 생겼으니까 비파형 동검이라고 한 거죠. 처음에 이러한 명칭을 붙여 놓으면 그 다음부터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뒤에 그 명칭의 잘못 붙였다는 걸 알아도 개칭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개칭하면 이걸 처음 명칭 붙인 그 학자들 군단에서는 자기의 무슨 뭐가 권리가 빼앗기는 것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좀처럼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그 물건의 정명을 위해서는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자, 이 비파형 동검은 중국에서는 곡인청동검이라고 해요. 이렇게 칼날이 구부러졌다. 곡인청동검이라고 하죠. 그 요령성 조양에서 이게 출토된 돌 거푸집과 이 청동검인데 이 청동검과 이 거푸집이 같이 동반 출토되어 가지고 매우 고고학적으로 기중한 것이고 이 조양이라는 곳에서 이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기 시작해서 그 주변으로 지배자의 무덤 속에서 발견됨으로써 이것이 요소지방에는 비교적 드물고 요동지방과 한반도에서 이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어 가지고 문화의 그 분포 상황, 비파 동검의 분포 상황을 보고서 고대 문화의 전파 상황이라든지 그 문화 변동 이런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비파형 동검이란 비파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이걸 중국에서는 곡인청동 단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이 요령 지방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요령식 동검이라고 이 비파라는 말이 옳지 않다 하니까 이걸로 대치해서 말하는데 요령식 동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토 지역의 지역 명칭을 따서 붙인 이름이고 곡인청동검이라는 것은 그 검의 모양을 보고 붙인 이름이고
부여시 동검이라는 것은 공주 부여 있지요. 공주 그 부여 송궁이라는 곳에서 이 동검이 많이 출토됐어요. 그래서 그 부여에서 출토됐다 해서 부여식 동검이라고. 이거 역시 출토지명을 딴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적당한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 게 좋으냐? 어떤 그 유물이 있으면 그 유물에 대한 상징 의미,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유물의 문화 담당 주체가 어떤 사람들이 사용했느냐, 어떤 사람들이 사용했느냐를 파악해야 그 사람들의 사유세계, 원시 신앙세계,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러한 원시 종교, 원시 사유세계가 그 유물에 투영됐을 것이므로 그 이름 붙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유물의 기능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었느냐는 거, 그 쓸모, 기능,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이른바 비파형 동검의 기능은 무당들이 쓰는 도구였을 것이다. 무구. 둘째로 어떤 제사나 무엇을 쓸 때 의뢰용 기물이었을 것이다. 무구나 의뢰용 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신적인 검이다, 신검이다. 이거 신검이라고도 하고 무검이라고도 하고, 무당무자 일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비파형 동검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체로 이 비파형 동검은 그 청동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은 백동으로 만든 것도 많은데, 백동은 앞에서도 봤다시피 연질형이거든요. 아주 약해요. 그리고 그 내부는 비었어요. 공간이에요. 그리고 약한 것을 무기로 찌르고 뭐 베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의기다. 의뢰용. 그러면 의기면은 무엇 때문에 그런 칼 같은 그런 형태로, 비파 같은 형태로 조형했느냐? 그 조형 미감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조형적 특징을 저는 이렇게 봤어요. 불꽃 봉우리를 상징했다.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어떤 의식에는 불꽃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그 불꽃은 다른 말로 태양 숭배의 사유를 반영한 조형 미감이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 비파형 동검의 조형적 특징을 저는 불꽃 봉우리로 파악을 했는데, 저보다가 먼저 그것이 불꽃 봉우리다라고 이름을 유추한 분이 계셔요. 작년에 별세하신 김용섭 교수님, 원로사학자, 농업과 경제 사회 최고의 권위자이셨던 김용섭 연세대 교수님께서 이 비파형 동검의 상징, 조형적 특징은 불꽃 봉우리를 형상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태양 숭배족의 사유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까지도 언급했으면 더 좋을 법했는데 이 말은 안 하셨어요. 이 불꽃 봉우리라는 것은 태양 숭배족의 사유가 반영된 조형이다 하는 것은 뭐 붙어 다니는 이야기니까 같이 봐야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와 김용섭 교수님이 보는 견해가 합치점을 이루었는데, 왜 합치점을 이루었느냐 하면
제가 김용섭 교수님의 이러한 그 멘트를 접하지 못하고 저는 이렇게 썼는데, 책을 낼 때 지식산업사 김경희 사장님께서 일러주었어요. 그걸 보는 그 견해는 매우 독특하고 정확하다고 생각되는데, 김용섭 교수님이 그 말을 먼저 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불꽃 봉우리와 같다, 비슷하다, 요 얘기를 하셨기에 제가 제 책에는 줄을 붙여놨습니다. 이 말을 김용섭 교수님께서 먼저 쓰신 선례가 있다라고. 다른 분이 언급한 것은 못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저는 왜 비파형 동기를 불꽃 무늬를 상징한 것이다 라고 봤느냐? 이 동기를 사용한 주체가 동이족이거든요. 그 족속들은 전부 다 태양 숭배족이에요. 태양 숭배라는 것은 불을 숭배하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동이족의 수령의 우두머리들은 다 꺼지지 않는 정을 만들어 놓고 그랬던 것이고, 그러한 불꽃 무늬는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불꽃 무늬의 형상을 이마에 관식화하고 복식으로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나라 때 의장 용기로서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보면은, 요것은 자루가 동으로서 아주 조각이 찬란하게 되어 있고, 요 모양이 옥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투명하면서도 아름다운 옥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무기라면은, 이것이 크기가 18.4cm, 짤막하잖아요. 그리고 너비가 4.9cm, 아주 작단 말이에요. 이 작은 것이 무슨 무기구실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족장이, 리더가, 우두머리가 그 우두머리의 표지물로서 태양 숭배족의 태양의 불꽃 봉우리를 상영한 것을 떡 들고 지휘용으로 쓰는 그런 의장 용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비파형일 때는 이게 요렇게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왔지만은 이것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지 않았느냐, 불꽃 봉우리를 더 조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 불이란 말을 태양의 고유어라고 앞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신의 해석할 때 이 태양을 갖다가 해라고도 하고, 또 일자를 날일 그러니까 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햇살, 빗살에서 살이란 공통 음절이 있으니까 살이라고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불덩어리는 불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불이란 말은 한자 말이 아닌 순수한 고유어로 알았어요. 그런데 사전을 뒤지다가 보니까 불이 불하 날일 플러스 날출자 일출을 갖다가 이렇게 합문한 합친 그 글자가 불자더라고요. 새벽 헐헐 일어날 불.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 불이란 말이 우리 순수 고유어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냐?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이 불을 말 쓰지 않고 전부 다 불화자만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이 불이란 말이 전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불은 분명히 해가 도듬하는 일출이 불이긴 불덩어리긴 한데 그 불이란 말은 고동이족이 쓰던 동이계통의 고음이다. 오래된 음이다. 그것이 동이계통 우리에게만 전수되고 한족에게는 불화만 넘어갔다. 그래 봤습니다. 매우 흥미있는 사실입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화염문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횃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정월 대보름날 되면은 섭을 모아가지고 거대한 섭을 모으고 집단도 모으고 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횃불을 거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횃불을 통해서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사악한 기운을 날려버리는, 액을 태워버리는 제액의 의식 정화작용으로 횃불을 태웁니다. 제 책에는 그 횃불의 유습이 시행되고 있는 경북 청도의 횃불놀이 사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지방에서 그 정월 대보름 날에는 그런 횃불놀이를 해서 그 한 해의 액땜과 강령함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을 벌리죠. 그래서 이것은 동교 옥목 통치자의 의기로서 상징적으로 조형화했다. 태양 숭배적으로서 태양의 불꽃을 상징적으로 조형화했다. 그 다음에 이건 동검, 비파형 동검도 통치자 의기로 그런 태양문의 불꽃 무늬를 상징적으로 조형화했다. 그 설명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음악 이름인 비파형이라고 하면 이게 악기인지 고대 어떤 상징 의기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하단에 있다시피 비파형 동검은 요하유역인 요령지방과 한반도에만 분포된 의기다. 황하 및 양자간 유역의 중원지방과 일본엔 출토되지 않는다. 매우 동의의 태양숭배 사상을 반영한 유습이 요령지방과 한반도에만 출토된다. 그러므로 요령지방과 한반도의 주민들의 정신적, 문화적, 혈통적 DNA는 공통성이 많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